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새해 맞이 정말로 우울한 미국 증시를 우리는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S&P 500 지수가 현재 3,8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23년 S&P 500 예상 포인트를 많은 기관들은 3,800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전히 매크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관들은 현재의 S&P 500 지수는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의 예상은 언제나 맞을 때도 있고 빗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조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 스탠리의 말처럼 3,900에서 4,000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면 올해도 행보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종목들은 계속해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루시드 마이너스 9.6%, 테슬라 마이너스 12%, 리비아는 마이너스 5.9%에 2023년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과연 전기차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섹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으로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슨 형께서 주식을 긁었습니다. 0.37달러에 86만 주를 사셨는데 0.37달러 왜 이렇게 싸게 산 거냐고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싼 가격에 대량 매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터 형이 지금의 루시드를 만드는데 최고로 이바지를 많이 한 분이고, 저는 충분히 이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피터 형께서 계속해서 지분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CEO가 지분율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리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호재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4분기 딜리버리 미스가 뜨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테슬라와 비아디가 전기차 물량을 가장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이 정말로 근소한 차이로 올해 목표치 미스가 떴는데 4분기 만대의 생산 딜리버리 8,000대를 이루어내면서 이번 연도 목표치가 25,000대였는데 24,337대, 거의 이 정도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비아는 분기별로 생산량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고, 그렇다면 루시드는 어떠할까요? 루시드는 2022년 목표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딜리버리 예상치는 어느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2022년 루시드 가이던스는 6천에서 7천대 생산이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생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6,000대 목표에서 상반기 때 1,400대, 3분기 때 2,282대이기 때문에 4분기 때 2,300대만 생산을 하더라도 이 프로덕션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 목표치는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데,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딜리버리라는 점입니다. 우선 3분기 때 루시드가 1398대 딜리버리가 나왔는데 그때 매출이 195밀리언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심플하게 나누어 보면 대당 14만 불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4분기 시장이 예상하는 루시드의 매출 예상치가 355밀리언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4만 달러를 나누어 버리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루시드의 딜리버리 대수는 2,500대 정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3분기 때 1,400대 딜리버리가 되었고 4분기 때 2,500대가 딜리버리가 되려면 거의 2배 가량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생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시드 공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보면 이 딜리버리 부분에서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손실폭을 점점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출량을 얼마나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가. 이것이 루시드 투자의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루시드의 차량들은 유럽으로 딜리버리가 점차 진행이 되고 있고, 루시드 리비안 같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서비스 센터, 마케팅, 물류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루시드가 매력적인 부분은 아마존을 비롯한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하드웨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AI에 현재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글이 되었던 모빌아이가 되었던 소프트웨어에 집중된 기업들, 중국 기업이랑 손을 잡고 이렇게 하드웨어 기업을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드도 이 부분에서 충분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팍스콘의 전기차에 엔비디아 자율주행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전기차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전기차 대부분이 자율주행 반도체는 엔비디아 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는 날이 온다라면 엔비디아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테슬라는 과대 광고 때문에 언론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기차 기업들의 주행거리가 실주행거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할 때 주행거리를 굉장히 높인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전기차 구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실주행거리와 충전 속도가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전기차가 대중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루시드 에어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루시드 에어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S를 타다가 루시드 에어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 팩트이고, 결국 전기차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는 순간이 와야지 내연기관차에서 루시드 에어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루시드는 이런 고가의 차량뿐만 아니라 저가형 전기차도 준비를 해놔야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2023년도 쉽지 않은 미국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인베스터 여러분들은 이번 연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비관론이 넘쳐날 때 루시드 그룹과 같은 이런 성장주 기업들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2023년도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지만 인베스터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